10살 이전에는 체험이 더 중요하고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체험이 언어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자면은. 그런데 체험이 그 창의성이 되고 지능이 되는 관계를 여기 그래서 이 제목이 지능의 형성과 독서의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10살 이후에 그 아이가 책을 보고 학교 수업을 듣고 요약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10살 이전까지 또는 중학교 갔으면 초등학교 때까지 얘가 체험을 얼마만큼 깊이 다양하게 넓게 했느냐에 따라서 두뇌의 활성도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조기 교육이 나쁜 게 아니라 체험이 부족한 조기 교육이 나쁜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조기 교육이 나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한글 교육하고 이제 한자 교육의 문제가 좀 있는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그림 지각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7살 때까지. 그러니까 형태, 물건을 만지고 뭔가 그림으로 지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4살 때 한자를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자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한글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좋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한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두뇌에게는 맞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창의력이 또 나쁘고. 그림 지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고 이렇게 지금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냥 초등학교 때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이 전체 도쿄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애들이 왜 그 입에다 다 갖다 놓냐면 맛을 보는 거거든요. 맛을 보고 그러니까 텍스처, 그 질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감 체험이고 동물들이든 인간이든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 두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맛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발달하냐면 의미론적 발달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어의 개념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거하고 아기 때 오감 체험을 하는 게 연관이 돼 있어요. 두뇌 속에서. 그러니까 얘가 쓴맛 단맛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책을 읽어도 그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학습이. 그래서 보행기가 왜 나쁘냐면은 유모차도 사실 좀 나쁜데 유모차까지는 제가 엄마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반대를 안 하고요. 보행기는 근데 반대를 해요. 왜냐면은 보행기가 가져다 주는 게 기어다니는 체험을 없앤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체험을. 근데 나중에 얼마 전에 밝혀졌는데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일수록 커서 운동신경이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어다니는 체험을 해야만이 운동신경이 좋아지는 것이고 기어다니는 체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발생 반복설이라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단세포에서부터 이렇게 쭉 조류 포유류 해가지고 파충류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하고 다른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인간은 두뇌가 크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와요. 약 9개월이 빨리 나옵니다. 9개월. 그래서 9개월 동안은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 몸에서 아이를 떼어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걸음하기 전까지. 그래서 항상 업고 돌아다녀야 되고 애들을 업고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수다 떠는 게 언어 지능에 또 그렇게 좋대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의 언어 감수성이 가장 좋은 때가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예요. 생후. 생후 1년 동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냅스의 분량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 시기에. 생후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평생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러면 태어나고 나서 왜 1년 동안 그렇게 하느냐. 머리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엄마 벌써 나올 때는 머리가 작아야지 엄마가 안 죽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13개월, 14개월, 15개월 임신했던 사람들은 다 멸종했죠. 왜? 나오다가 다 죽으니까. 엄마도 죽고 애도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은 10개월 즈음에 낳는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멸종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나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두뇌의 용량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두뇌의 용량이 느는 것은 시냅스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굵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10살까지 두뇌의 용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10살까지. 그럼 10살 때부터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이 선진국 뉴질랜드라든가 뭐 아일랜드인가 독일 같은 데는 직업교육을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시기별로 직업교육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10살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뭔가에 흥미를 못 느끼면, 그러니까 황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김연아가 될 거야 해도 괜찮습니다. 나 비보이 할 거야, 나 우주비행사 될 거야, 나 노벨상 받을 거야, 다 괜찮아요. 그때는 모든 꿈이 다 허락해줘야 돼. 대통령이 될 거야, 오케이. 국회 데리고 가면 돼요, 그냥. 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대통령이 꿈인 거야. 그러면은 데리고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 거 딱 듣게 하고, 엄마 무지 지루한데 저거 다 들어야 돼. 너 꿈이 대통령이잖아. 그거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동기부여가 중요하냐면, 그때 시냅스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다량의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신경전달 물질은 어떨 때 가장 많이 나오느냐? 감정이 풍부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때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아무런 얘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뭐에 흥미를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좀 황당한 꿈이 뭐가 있죠? 아무튼 운동선수가 됐든 가수가 됐든 간에 다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15살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 제가 마지막 수업을 보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쯤이 되면은 애들이 다 현실 감각이 생겨요. 이걸로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피겨스케이팅 좀 해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 엄마. 나 이걸로 돈 벌기 힘들 것 같아. 그게 저절로 생겨요. 여자애들은 13살부터 생기고 남자애들은 15살부터 생깁니다. 그걸 이제 사회적 맥락이 생긴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좀 성인의 수준에 맞게 고민을 하는 나이가 여자애가 13살, 남자애가 15살쯤 돼요. 그 전에 동기부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흥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왜? 그 흥미를 유지해야만이 시냅스가 두뇌 속에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꿈을, 우리 애가 4, 5학년인데 너는 스카이고 의대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국민에서 흥미가 사라지잖아요. 결국 걔는 거기 못 갑니다. 왜냐하면 미래 명문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창의성 위주로 뽑게 돼 있어요. 지금도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그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의 명문대는 왜 창의성 위주로 아이를 뽑을까요? 그래야지 기업에서 뽑아주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대학이라는 것은요, 좋은 기업에 취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봐야 돼요. 목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기준을 바꿔버리면 대학도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운동 체험이라는 것이 또 초등학교 때 중요한데, 이 운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만드는 거, 이것이 통사론적인 발달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장력. 우리 영어 독해력하고 국어 독해력 있잖아요. 그 독해력이 운동을 할 때 쓰는 그 뉴런 자체에서 문장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 때,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한 단어만 얘기하다가 나중에 문장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문장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 아이가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운동신경하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두뇌 속에서는 같다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걔는 문장력이 떨어지고 독해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점점 더 공부가 어려워졌을 때. 그러니까 왜 수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대학의 테스트에 그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한을 줍니다. 시간 제한. 그래서 80점에서 영어 점수로 봤을 때 영어 점수가 80점에서 90점으로 못 넘어가는 애들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시험 시간 왜 이렇게 짧은 거야?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풀어. 왜? 이 시험을 무는 그 속도가 떨어져요. 속도가. 그럼 그 시험 문제를 빨리 풀도록 해주는 속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운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빨리 간파하는 능력하고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인간이 그 이제 최근에 전전두엽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원숭이하고 인간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IQ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창의성이. 봤더니 그 연결성이 좋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특히 두뇌가 발달했다기보다 그래서 그 시냅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능하고 창의성을. 근데 인간의 그 연결은 두 가지라니까요. 풍부한 감정, 흥미. 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 굉장히 정교한 운동을 통해서 두뇌가 잘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 이성적인 사고를 되뇌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되뇌 피질만. 근데 최근에는 또 달라졌어요. 뇌과학에서. 소뇌가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뇌가.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할 때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이라크전 할 때 그 레이더를 관측하던 어떤 병사가 장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라크의 미사일하고 미국의 그 정찰기가 레이더에서는 똑같이 보인답니다. 레이더에서는. 그리고 경로가 똑같대요. 뭐가 경로가 똑같냐면 이라크 쪽에서 미군 함대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경로하고 이라크를 정찰하고 나서 함대로 돌아오는 비행기의 경로가 똑같답니다. 속도도 비슷하대요. 그래서 레이더상으로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이더를 관찰하던 한 사람이 그 함대에 날아오는 미사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요격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더를 보던 사람이. 그래서 그 요격을 하라고 해서 이제 함대에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있잖아요. 미사일이 또 있잖아요. 그걸 쐈어요. 근데 그 요격 명령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비행기를, 자기 공군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인지 자기 공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미군인지.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가 어떻게 레이더로 도저히 판가름이 안 나는데 얘가 미사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800명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이라크전 때 이 사람이.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호르몬 반응이 몸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볼 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 날라오는 레이더를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딱 보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 직감적으로 이건 미사일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그럼 또 연구가 들어간 거야. 그럼 그 직감을 어디서 느꼈냐는 거 어디서?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차이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레이더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미사일은 한 번 돌아가기 전부터 떠요. 공군기는 한 번 돌아가고 나서 두 번째 돌아갈 때 그게 떠요. 근데 이거를 인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얘가 감지를 하는 건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탁월한 어떤 결정의 능력 같은 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봤더니, 자기가 실패를 많이 해야만이 나온다. 미래 예측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가 이제 그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게 그 공군 비행기가 아니고 미사일인 걸 알았을까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정하고 운동하고 끊임없이 그 연습을 하면서 좌절을 많이 당한 사람만이 당할수록 그거를 이제 뭐냐면 계획된 실패라고 해요. 계획된 실패.
멘토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획된 실패를 설계하고 얘가 좌절을 했을 때 감정 코칭으로 좌절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초등학교 때 멘토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근데 초등학교 때 실패를 하면 실패가 버릇될까봐 그거를 못하게 하면 할수록 얘는 그 미래 예측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제 과정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주말 농장을 하더라도 얘가 돌 줍는 것부터 씨앗을 심고 하는 것들을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한 해 망쳐봐야 돼요. 다음에도 또 농사를 망쳐. 그러니까 엄마 주말 농장은 엄마 아빠가 하는 데는 막 고추 토마토가 잘 열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열렸을까? 근데 이거를 도와주고 걸음치는 걸 부모가 도와주게 되면 얘는 좌절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Y라는 그 내공이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뭐가 나중에 사라지게 되냐면 선견지능 능력이 약해지게 돼요. 전략을 짜는 능력하고. 그러니까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오감 체험은 개념의 강도를 만들어냅니다. 운동 체험하고 뭔가 만들기 체험은 문장력과 독해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체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서사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는 거, 뭐 무용, 태권도 같은 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 체험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를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을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계마다 얘가 좌절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완성이 될 수 없는 목표를 수행할 때는 인간은 누구나 다 좌절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성견지명 능력이나 전략기획 능력하고 그다음에 글쓰기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그래서 요즘 명문대생들의 최대 단점이 리포트를 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버드든 한국의 명문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 능력이라는 건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뭔가 하나의 과정을 어렸을 때 쭉 해봤던 경험,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만이 그 능력이 생기거든요. 미래 예측 능력. 그래서 탁월한 창조성이라는 것은 융통성하고 미래 예측 능력의 결합이에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창조성에 좀 길게 풀면 이거예요. 창조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능력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선례가 없었던 거에 내가 대처해야 될 능력이 창조성입니다. 새로운 기업 환경에서 내가 새로운 그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내고 특허를 내고 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을 폐지하고 뭐 면접을 봐가지고서 얘가 돌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창의적으로 대답하는가 여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얘가 어떻게 나오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걸 활용론이라고 해요. 활용할 수 있는 활용론인데. 그래서 교과 체험의 단점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단기간의 체험은 여기까지 만들어내요. 독해력도 좋고 뭐 다 좋아. 그래서 단답형 문제까지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교과 체험으로. 그러나 서사적인 체험, 전체적인 체험, 내가 정말 1년 동안 주말 농장을 그 아이가 직접 자기 손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봤다든지 뭐 이런 거, 전체 과정이 있는 거, 뭐 태권도든 무용이든 간에 그 단계별로 태극 1장부터 축구를 해봤다든지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를 자기가 해본 체험에서 미래 예측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스카이를 가더라도 취직을 못하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이거. 전체 체험이 부족한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전체 체험. 근데 지금 교과 체험이 여기까지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 학교 시스템이 이걸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럼 이 전체 체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누구냐?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빠 체험하고 엄마 체험을 분리하면서 엄마들은 조금 길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뮤지컬을 본다거나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이런 식까지는 엄마들이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배가 고프고 몸이 힘든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낚시가 됐든 등산이 됐든 아빠들끼리 팀을 묶어서 여학생이 됐든 남학생이 됐든 데리고 일주일씩 막 가야 됩니다. 캠핑. 그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1분 만에 뭘 할까 1분 만에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섰다거나 초등학교 이미 고학년이 됐다, 10살이 이미 넘어버렸다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독서의 양으로,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이 간접 체험이잖아요. 간접 체험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양이 또 질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10살 이전에 다양한 그 체험을 못했더라도 독서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을 커버해주는 거죠. 그걸 보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는 실제 상황하고 가상의 상황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독서 체험이 그거를 커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독서가 자기주도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두뇌에서 그 감정, 신경전달 물질이 풍부하게 나오지 않게 되면서 신경전달 물질이 풍부하게 나오지 않게 되면 간접 체험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켜서 하는 공부하고 시켜서 하는 공부는 효율이 20분의 1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실에서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집에 왔는데 거실에서 학부모 서너 명이 앉아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거실에서. 근데 그 책이 아이가 알만한 책도 괜찮고 아니면 어른들 책도 괜찮아요. 그래서 딱 와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저기 배고파 밥 좀 줘. 엄마가 지금 중요한 독서 토론을 하고 있어. 오늘 저녁은 너가 적당히 해결해봐. 냉장고에 문 열면 있잖아. 김치 있고. 너 밥 할 줄 알지? 옛날에 해봤잖아. 그래서 먹어. 엄마가 지금 중요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엄마 혼자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친구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체험을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걸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과 표정으로 보여줘야만이 아이는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즐거운 책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짜서 하세요. 짜서. 언제? 아이가 집에 와서 배고플 때. 아까 제가 배고픈 거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창의성의 호르몬은요 도파민인데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뭔가를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강의를 다 못하니까 제 동영상 제 명함 가져가셔가지고 동영상 보시면 또 제가 못한 강의들이 다 틈새 또 박혀 있어요. 정말 좋은 것들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학습이 원래 진화생물학적으로 인간의 학습은 언제 시작했냐면 사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지금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과일을 따야 되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동물을 사냥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인간의 공부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이 공부의 방식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사냥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공부의 원동력은 배고픈 상태에서 요리를 할 때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요리를 다 해주면 안 돼. 애가 멍청해져요. 아이가 5살만 넘으면 요리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참여를. 설거지를 차라리 엄마가 하세요. 설거지를 엄마가 하고 좀 위험하지만 식칼도 좀 줘보고 파프리카 너가 썰고 그래서 그 배고픈 상태에서 요리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 책상에 오래 앉아서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힘들어. 몸이 힘든 상황, 스트레스 상황하고 배고픈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얘가 배고픈 상황에서 나중에 내가 밥 먹을 걸 생각하면서 막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쌀을 씻고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인내의 상황입니다. 만족지연 능력.
책을 보고 그 암기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요리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든 체험은 그 이후에 얘가 대학교 갔을 때 노벨상을 타기 위한 연구를 할 때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게 없고, 제가 5분 지나서 이제 질문 받고 이상으로 일단 정식 강의 마치겠습니다.